여기 이제 봉충을 보시면은 여기 한파가 와서 유충을 파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잘 보실려나 모르는데 요게 이제 봄벌 길르다가 요게 깨끗하게 봉충이 형성된 거예요. 이 정도는. 예? 근데 여기가 여기 희뜩희뜩하죠? 예? 여기 보여요? 요게 유충이에요. 유충. 근데 여기는 시커멓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는 없잖아요. 요 봉충 한두 개 있고. 요건 뭐냐 하면은 여기 클 때에 요 유충을 추워서 판 겁니다. 추워서 파내면은 이렇게 전체를 싹 파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요만큼을 파낸 거예요. 제일 투자를 많이 한 걸 아낀다고 했잖아요. 벌이. 그러니까 봉충을 아끼고 큰 유충을 아끼고 그 다음에 작은 유충을 아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봉하기 전에 아마 요게 큰 유충이었을 것이고 여기가 작은 유충이라서 파내고 그 후에 여기 다시 알 같던 것들 이것이 다시 해서 여기는 다시 유충이로 된 간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유충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워서 파내면 이렇게 파내는데 보편적으로 과보온 피해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뽀끔뽀끔 중간에가 이렇게 균형 뚫린 게 많아져요. 그 어린 유충일 때.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간에도 뻑뻑 파냈으면은 엊그제 한파가 오더니 내 벌이 추워가지고 유충을 파냈다 이렇게 옵니다. 절대로 이 가운데 있던 거는 추워서 파내질 않고 가의 아래쪽으로 벌이 안 붙었던지 적게 붙은 것들을 파내는 것이 추위로 인해서 파내는 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추우면 어떻게 돼요? 산란이 더디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 봉충인데 옆에 별로 유충 같은 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다 파내서 그래. 한파가 왔을 때 올봄이 내가 찍어놓은 건데 이렇게나 또 추우면은 여기서부터 여 끝까지 거리가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봉했다면은 큰 유충, 작은 유충, 알 이렇게 딱 싹 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봉충만 있고 이 옆이가 별로 없다 하면은 벌이 적게 붙었다든지 한파가 와서 추워서 잘 못 기를 때 이런 현상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파르죠. 가파르. 계단이. 자, 요거는 초보자들이 잘 모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진을 여러 장, 그 책자부터 더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요거는 유럽 부적병이 왔을 때 이 뻐끔뻐끔 균형 뚫린 자리가 부적병이 걸려서 파낸 자리입니다. 아까 거는 조그마도 맺기덕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무언가 공부처럼 자꾸 불규칙하게 있잖아요. 추워서 파내면은 절대로 이렇게 파내지 않습니다. 아까 가시거를 몽땅 아래쪽 걸 파낸다 했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파내면은 엊그제 한파 오더니 내 뭘 팠어? 파서 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대개는 미국 부적병이나 유럽 부적병 아니면은 이런 거는 하얀 게 아마 석고도 하나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석고병도 한다. 예? 혹시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무정란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만큼은 무정란이 났던 겁니다. 이거 수펄이에요. 수펄. 수펄이 났던 것을 이제 다른 정상적인 여왕벌이 있는 데다가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벌이 여기는 알을 가서 제대로 기르고 있잖아요. 이만큼 유충이에요. 여기. 이쪽은 큰 유충, 여기는 작은 유충 알. 여기까지 지금 알 간 거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는 알이고 여기는 점일권이고. 근데 여기는 봉충이 아까 요 전에 거 맺기는 것 같지 않고 불규칙하잖아요. 몇 개 안 생기고. 무정란이 생기면 이렇습니다. 무정란을 나오면. 거기다가 지금 이게 흐려서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거무튀튀한 게 있어요. 이런 게. 예? 이런 것이 부적병이 걸린 게 있고 또 이런 데 희뜩희뜩한 것이 석고가 같이 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무정란을 오래 두면은 벌이 질병이 아주 취약해요. 질병의 온상이 돼요. 질병을 만드는 씨앗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정란이 절대로 오래 가지 않도록 이런 거는 얼른 깎아줘서 또 강분이나 넣어주면은 거기서 자연 치유가 어느 정도 되고 심으면 약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착봉은 어느 정도 돼야 좋냐? 여러분들이 아까 착봉을 잘 초보자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잘 뒤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착봉을 붙이면 됩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이 정도. 그러면은 항시 봉충이 깨끗하게 큽니다. 이거 이제 봄에 앞쪽에서 중간 가운데서부터 햇볕 받는 쪽서부터 알가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간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여기까지 기살란이 다 가서 봉충이 깨끗하게 형성된 겁니다. 자, 비닐계포를 덮으면 좋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오래전서부터 전국의 양봉농가들한테 많이 가르쳐줬는데 몇 년 후에 지금도 가서 손들어 보라 그래요. 비닐계포 당신들 내가 좋다고 했는데 강의 들었으면 얼마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보면.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제주도 가서 강의해달라 해서 또 갔다 왔는데 가서 당신들 내가 몇 년 전에 가르쳐준 거 얼마나 하나요? 몇 사람 들더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어떠냐? 역시 좋다 이게. 그러니까 좋고 확실한 걸 가르쳐주면은 내가 갖다 실천을 해야 돼요. 듣고서 말고 집에 가서 안 오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지. 한 사람은 내가 봉충을 몇 장을 빼서 다른 데다 보태줬는데도 벌이 괜찮다. 비닐계포 썼다니. 왜? 비닐계포를 쓰면은 온도와 습도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잖아요. 좋다고. 열이 안 빠져나가서 습고 새끼를 일 때는 적당한 습도가 유지돼야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천계포를 안 씁니다. 뭘 써요? 나무 판자로 써요. 합판이로. 합판이로 쓰니까 습기가 빠져나가질 않죠. 그 틈바구니는 어떻게 돼요? 다 프로폴리스를 떼어버려요. 습기가 빠져나가고 온도가 빠져나갈 때는. 그러니까 연이 천계포보다는 잘 안 빠진다. 이게. 우리나라도 망사계포도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아니면은 좀 방수가 될까 말까나 이런 천 여러 가지 그냥 이런 남는 천 갖다 쓰다 보니까 계포가 중구난방이에요. 광목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비닐로 계포 쓰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여기만 저밀권, 여기만 저밀권, 여기도 저밀권, 여기도 저밀권, 여기도 저밀권이에요. 나머지는 다 봉충이에요. 왜?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놓으니까 열이 빠져나가질 않고 요까지 35도 정도 유지가 되니까 여왕벌이 알가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덧집으로다가 숯벌을 길르기도 합니다. 비닐로 바로 밑에서. 내가 또 그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연이 천계포 덮으면은 절대로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사이로 열이 빠지기 때문에. 35도 정도로 여기가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적어도 한 4줄, 3줄, 5줄은 비닐계포를 덮으면은 이만큼은 똑같은 벌 숫자 갖고 더 기른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저밀권 면적이 좁으니까 또 어떤 게 좋으냐? 있던 먹이를 다 뒤로 파행기거든요. 저렇게 갈라니까. 다 파행긴 거를 뒷장을 빼서 두었다가 여름 먹이로 쓰니까 이 안에 설탕 성분이 별로 안 남는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거 다 보태서 해부야 8장이다 해부서 뒷장에 한 장 먹이장 있는 것만이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정리체면을 해도 탄소비가 적어도 마이너스 23이 계속 나와요. 저 안에다 납품을 하면 첫 정리체면한 꿀도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봄에 해주고 지난번에 가을에 덮었잖아요. 벌이 착봉이 세게 붙어서 온도를 유지해야 될 때, 이때 하는 거예요. 또 여름에도 필요한 때가 언제냐? 이매벌 갈라서 착봉이 약할 때, 장마 때. 이런 때도 해도 좋습니다. 이때도. 지난 일요일날 비닐계포를 전부 해줬거든요. 해줬었는데 낮에 좀 더워서 그런지 나오죠. 온 봉장이 전부 그 분봉 난 거 마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이제 터져 나온 어린 벌들이 한 10일서 한 13일 이렇게 되면은 난놀이라고 해서 유입이상이라고 해서 날르는 연습을 합니다. 한 두세 셋이 되면은. 그래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자꾸 날르는 연습을 해서 공장 전체가 다 저기 돼가지고 한 30분 그냥 계포 다 열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열어놓고. 뭐 그럴 갈 거 없어.
그럴 건 없고 그 다시 또 진정이 돼요. 근데 어쩌거나 일주일 전에 비닐을 개포 덮었으면은 타이밍을 늦은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 때 일주일 그때 덮으라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 보고 온 지도 2주가 넘었잖아요. 아니 그 전에 덮긴 덮었는데 갑자기 그냥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낮에 온도가 그렇죠. 그건 있어요. 앞이 가서 뭉친다든지 하는데 낮이 일시적이다 저녁에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방법 눈에서 조금 접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뭐지? 그뭐 누가 이렇게 저걸 쓰라고 그랬는데 후밀비라고. 후미들피. 그 노제마 병에 쓰는 약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월동식량 줄 때 주라. 있으면 줘도 괜찮습니다. 설사약은 산한 거 그걸 가루약 그걸 타서 줬는데 그거랑 좀 틀리죠. 설사병하고 노제마병하고는 틀려요. 같은 어떤 자, 요게 정상적인 봉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거보다 요거는 비닐로 개포를 덮지 않고서 길른 상황이에요. 아까 건 요까지 싹 갔는데 요건 어떻게 돼요? 요만큼 점일권이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기르는 봉충의 모습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비닐로 개포 덮은 거랑 여기서 세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적어도 네다섯 줄은 더 길러낸다 이거예요. 이거보다는 비닐로 개포는 덮으면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올 때 되면 그만큼 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것도 아주 뻗때나 이때 아주 좋을 때 이만큼 한 세 줄, 네 줄 남았잖아요. 아까 건 다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봄에 알을 가고 있는 건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아직 이만큼은 기산란을 안 간 거죠. 아직 시간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자, 그럼 봄에 과보온 현상, 과보온 피해, 벌이 열을 받아서 너무 따뜻하게만 해준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부 습도 부족으로 크던 유충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봉충하고 이 봉충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벌이 절단나는 겁니다. 다 이것도 이런 데까지 알가고 길르던 유충이 있었는데 다 파낸 거예요. 일부만 남고. 여기 나오야 몇 마리 됩니까? 봉충. 여기 뭐 한쪽 구석이 이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되면은 벌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아져요. 동남아 사람은 더워서 60만 먹으면 아주 늙어서 오래 못 사는 것처럼. 벌도 마찬가지. 더웁게 기르면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왜? 겨울이 잠자고 추울 때는 6개월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보온이 되지 않게 길러야 되고 심지어는 이것도 하나도 안 생기는 것도 제가 봤어요. 우리 조합원들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농사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봄에. 왜? 이제 나머지 벌들이 수명이 얼마 안 되고 죽고 다시 길를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대개 3월 말서부터 4월 초에 이런 현상이 와요. 그럼 그때가 언제? 아가씨 애역봉을 한참 산란받아서 만들어내는데 벌은 없고 태어날 벌은 없고 자꾸 감봉되고 저러니까 아가씨 꿀을 못 드는 현상이 오죠. 그래서 절대로 과보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도 정상적으로 여기서부터 알가서 요만큼 터져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여기 제가 뭐 사진 기술이 없어서 원래 이런 게 정상적인데 이런 색깔은 사진기를 잘 시켜서 카메라를 작동을 잘 못해서 그래요. 색깔이. 근데 어쩌거나 이게 다 건강한 벌인데 요 정도 곰부진 거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면은 부조병이 있나? 과보온으로 인해서 크던 유충이 죽었나? 꼭 의심을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 정도 이상 더 많아지면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도 아주 이런 데처럼 없는 아주 대패로 밀어놓은 것처럼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벌을 세게 붙이고 여건을 좋게 해줄수록 이 빈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착복이 불량할 때 아까 무리역의 증수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벌을 길르다 보면 몰리고 약해지고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럼 얼른 그 숫자에 맞춰서 줄여서
줄여줘야 하는데 거기 길르던 유충이 있으니까 아깝지 않아요. 거기 있는 것은 얼른 네 벌 중에 제일 벌이 몰려서 좋은 벌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넣어주면 돼요. 그것도 넣을 데 없다면 죽여버려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착봉이 안 좋아서 봉충이 곰보지고 막 이렇잖아요. 장떡. 처음에 착봉이 괜찮을 때 요런 데로 보면은 깨끗하게 요거까지 길렀어요. 근데 여기 터져 나오면서 다시 2차 가기 시작할 때 뭔가 벌이 약했다든지 이래가지고서 제대로 못 길른 거예요. 뭐 부저가 왔을 수도 있고 착봉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벌이 붙은 거를 보면 이게 착봉이 안 좋아서 이런 봉충 현상이 2차적으로 생긴 게 현차는 겁니다. 왜? 1차도 요까지밖에 안 컸고 요거 끌 때까지는 그래도 깨끗하게 컸는데 자 이것도 봉충이 여기 조금 생기고 착봉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착봉이 안 좋다 보니까 봉충이 뻐끔뻐끔하고 많아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반달형으로 돼야 하는데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터져 나오는 숫자와 아까 깨끗하게 비닐을 덮어서 키워서 한 거랑은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벌이 이렇게 길르면은 매수만 백날 많아보야 벌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착봉을 강하게 붙여서 벌을 길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런 것도 식량도 없어요. 식량도 내가 보니까 식량이 이렇게 했어도 잘 안 됩니다. 식량이 없어도. 자,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운 것도 알아야 하고 더운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으면 내가 응용해 나기가 얼마든지 좋아요. 자, 추울 때 식량은 이렇게 많은데 요거는 가을이 작년이 가을이 찍은 건가 그래요. 가을에 요새 늦게 지금 있는 아마 봉충들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위에 밥 줘서 이렇게 차 있고 나머지 이렇게 봉충으로 이것도 뻐끔뻐끔한 건 별로 없잖아요. 색깔로 봐서 이건 건강한 겁니다. 추울 때라서 벌이 새끼를 요만큼밖에 못 간 거죠. 자, 요거는 보니까 봄에 길르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착봉이 안 좋으니까 지금 깨끗하게 기르고 있고 여기 봉충 조금 있고 뻐끔뻐끔 몇 개 빈 군형이 있지만 유충이 하얗게 있잖아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크는데 착봉이 추울 때라서 요 정도밖에. 그리고 요 주위로다가 화분이 뺑도로 있잖아요. 여기 뺑도로. 이것도 정상적이지만 추울 때다 이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봉충이 이렇게 생기면은 질병이 있나 과본이었나 한 번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잘 보고서 내 머리 항시 이렇게 조금은 생기더라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알으시. 이것도 여기는 봉충이도 깨끗하게 있는데 이런 데가 없잖아요. 없고 이거는 춥기 때문에 여기만 유지해서 요것만 기르고 있는 거예요. 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지난번에 제 벌 통해서 올해 찍은 건데 이것도 카메라로 찍었더니 그때 휴대폰으로 찍은 것만도 못해.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게 유럽 부조병이 심하게 온 거예요. 심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봉충이 이거 몇 개 됩니까? 다 버텨요. 이렇게 하면 벌 절단 나는 거예요. 그냥. 요거. 지난번에 여기 직원들이 길르던 벌도 이런 상황에 왔어요. 지난번에 딱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유충이 하얗는데 이게 하얗지 않고 껌적껌적하잖아요. 이게 죽어서 그래. 죽어서. 이런 거. 죽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 정도 하면은 소비를 아까우지 말고 태워버리셔야 돼요. 묻어버리던 거. 이놈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요. 치료하려고 하다면 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벌은 털고. 벌 몸뚱이에도 부조병균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세게 붙이고 약제를 쓰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을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벌도 약해져요. 착봉이 약해져요. 약제를 해도 잘 안 낫습니다. 착봉을 세게 해야 약을 해도 여기 청소력을 높여야 이 병이 나서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요께는 속이가 유충이 조금 그런 대로 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는 빠져나갔어요. 유충이. 여기도 그냥 다 뻐끔뻐끔해서 완전히 다 질병이 걸려서 파낸 거예요. 여기 있던 거는 이만큼 다 앓아서 길르다가 다 없어진 겁니다. 길르다가.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안 된다. 이것도 미국 부적병, 이건 유럽 부적병인데 미국 부적병 같은 거는 이 뚜껑이 봉했는데 거무튀튀하고 뚜껑이 볼록 올라와 있는데 쓱 가라앉아 있고 가운데가 바늘구멍처럼 구멍이 달아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죠. 자, 석고병이 발생, 초코브로드병이라고도 하고 석고병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뻐끔뻐끔한 방에 하얗게 이게 유충이 죽은 게 보인다. 하얗게 곰팡이가 나서 그것도 부풀어가지고 방에 꽉 찹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라가면 색깔이 검어져가면 보리쌀처럼 이제 그때서 뽑아지는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서 꽉 찼을 때는 잡아당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벌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뜯어내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가 말라진 다음에 뽑습니다. 이렇게 석고병이 많아지면은 꿀도 잘 안 들어와요. 아가씨처럼 벌들이. 또 사양을 줘도 식량을 갖다 잘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맥기너게 봉충보다는 뭔가 약간 뻐끔뻐끔하게 공부가 약간 졌잖아요. 예? 유럽 부적병이 초기에 올 때 이런 증상이 아주 초창기에 올 때도 올 수 있고 과분 피해로 올 때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석고병이 걸려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자세히 보니까 석고병 피해로 온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하얗고 이런 데도 하얗잖아요. 예? 하얀 게 몇 가운데 보입니다. 예? 이런 거는 이런 데도 걸렸다가 빼낸 자리예요. 그래서 석고병 초기에 온 증상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 부적병은 여기가 봉충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고 여기가 약간 볼록 나온 것이 이렇게 약간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고서 구멍 같은 게 더러더러 뚫리기도 하고 거길 칼로 잘라서 뜯어보면은 여기 수하게 하얗게 유충이 이시하는데 검게 커피 색깔처럼 썩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코처럼 쭉 늘어난다 이게. 그럼 벌들이 어떻게 해요? 물어다가 청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말라서 아래 바짝 비늘처럼 가라앉았을 때 그때 뜯어다가 버립니다. 심으면 거기다가 밀랍을 분비해서 위에다 바르기도 해요. 방 위 중간에다가. 그래서 이런 거는 칼로 깎아보야 알고. 자, 요거 아까 제가 말벌 잡았다 했잖아요. 요거 사진을 찍어봤어요, 제가. 여기 자세히 보면 요거 이제 봉충 아니에요? 이런 건 터져 나온 자리예요, 다. 근데, 이게 터져 나온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가만히 안에 보면은 새크맣게 유충이 크다가 죽었습니다. 예? 크다가. 지금 여기 사진이라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이런 데 보면 뭔가 여기 머리가 보이잖아요, 여기. 예? 요거를 한 번에 A역봉을 내가 페트병에다 왕창 잡으니까 먹이를 공급이 줄 벌이 부족하니까 유충에 먹이를 묻혀서 크다가 죽은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알 있던 것들이 다시 부화해서 지금 막 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굶어서 죽게 됐죠. 예? 죽게. 그래서 이렇게 먹이 공급이 안 되면은 이거는 중간에 벌을 잡아서 물어오지 못해서 유충을 빼낸 것이고 아까 질병이 걸리면은 중간에 질병 걸려서 죽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월동전에 강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월동 들어가나 이런 거는 계상이 내린 정도의 벌 됩니다. 근데 계상을 지금 갖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계상은 있어요? 없어요? 계상을 갖고 있던 분은 미리 내리는 게 안 좋아요. 왜? 미리 내리면 벌이 이렇게 많이 밀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워서 아까
비닐로 덮는 게 많이 들랑달랑 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상은 더 갖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질 때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놔뒀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이렇게 강군이 월동 들어가기 전에 모습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재벌이 월동 포장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봉구가 약간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가해가 벌이 붙지 않으면은 월동하다 이 갓벌이 죽습니다. 그래서 갓의 벌이 최소한도 봉구졌을 때 손바닥만큼의 봉구가 형성되지 않을 벌 조금씩 있다. 반 정도. 그러면은 죽습니다. 다. 온도 유지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밥이 적은 소비를 빼서 빼앵기고 나머지 숫자를 줄여주셔야 돼요. 강하게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 이름에 축수도 않고 길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벌을 5매로 한다든지 아니면 식량이 많으면은 4매로 다 한다든지. 근데 너무 세게 하면은 이 뒤에 와서 벌이 붙어서 자꾸 붙어 있다가 잘못하면 넘어가지 못해서 죽는 경향이 있어요.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줄이셔야 되고, 이런 벌을 가지고 4매로 월동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식량이 많지 않으면 벌 숫자가 많아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를 한 5mm씩이라도 조금씩 더 벌리세요. 그럼 이 사이에 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 장 정도 줄이면은 그 이름에 축수를 않고 그냥 기르는 이런 편리함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하이폴이라고 해서 보온판을 대준 모습입니다. 이게 스티로포통이기 때문에 이쪽 벽에는 대주지 않고요. 뒤에다만 대주는데 벌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 벌이 여기가 별로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격리판보다는 차라리 스티로폼을 갖다 대주는 게 좋습니다. 따뜻하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여러분들 스티로폼 위에 들어놓아 보세요. 추운 데 가서도 차지가 안 해요. 벌도 마찬가지로 옆이가 판자가 돼서 찬 거보다는 뜨뜻한 고운 스티로폼 대주는 것이 더 좋죠. 근데 연일 스티로폼 다 줘서요. 하이폴 같은 것만 안 좋지. 자, 하이폴도 이런 모서리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거기는 박스 테이프로다가 잘 붙여서 쓰면은 적어도 10년, 15년은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작년도에 강원도 평창에서 벌을 그 서울대학교 그 캠퍼스가 있어요. 평창에. 거기다 놨더니 그 목초 시험 재배를 해야 하니까 빨리 벼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몇백 미터 1km 안 되는 데로 옮겼어요. 할 수 없이 아가씨 차례. 사장해도 안 되니 어떻게. 그래서 나머지 이 밭을 자기네 무슨 목초 종자를 갈아서 시험을 해야 하는데 늦어서 안 된다. 펴달라고 해서 비키고서 여기다 이제 4통을 갖다 놨죠. 약군으로다가.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벌 100여 권에서 나온 벌들이 여기가 띠로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이 바닥까지 이렇게. 그래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그냥 이동하면은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알으시라고 제가 하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배주려고 해왔어요. 또 갖다 털고 또 넣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러더니 막 차에다 싣고 가는데 실을 수가 없어요. 막 뒤까지 막 주렁주렁 붙어가지고. 자, 이거는 지난번 세계 양봉대회 때 이 양반이 우크라이나의 유센코 대통령, 전 대통령입니다. 오렌지 혁명을 일으켰던. 이 양반이 양봉가 출신이고 뭐 자기가 2대째, 3대째 양봉가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에 대통령 할 때도 왔었고 이번에도 왔었고 또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왔을 때는 우리 영봉조합회를 안 가고 그때 꽃샘 식품만 방문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통역한테 해가지고 한국 양봉조합회 한번 가본다고는 내가 안내를 해드리겠다. 한번 가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했더니 기꺼이 응해가지고 이제 내가 모시고 간다 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발표가 잡혀가지고 3시부터 제가 못 가고 현직 조합장 보고 안내를 좀 해서 갔다 오라 해서 우리 공장에 방문하고 갔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초청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양봉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네가 뭐 세계에서 세 번째 수출국이라고 했던 거 뭐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 무슨 단체장을 새로 맡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현직 회장하고 뭔가 약간 껄끄러운 그런, 지난번에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느끼는데, 뭐 다른 나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걸. 그래서 대통령까지 한 분이 이런 세계 양봉대에 또 다시 관심을 갖고 몇 사람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만든 부스에서도 왔다 가고 그랬어요. 몇 가운데 우리 업체들 방문했습니다. 제가 또 요거 한 가지는 이제 가을 되면은 되게 구황을 죽이고 나쁜 왕을 죽이고 왕을 갈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구황인지 아닌지 내검을 해서 왕을 얼른 찾아주면은 얼굴 참 그 표피의 색깔 보고 아는데 실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 그럼 진짜 이게 구황인지 아니나 표시를 해놓은 게 제대로 없다든지 그러면은 이번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번에 조금 확신을 가졌는데, 이렇게 왕대를 조성을 해요. 근데 여기는 유충이나 알은 없습니다. 예비 왕대, 예비 왕대. 그러니까 벌들은 가을이 되면은 본능적으로 여왕벌이 없어지면은 불안하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왕이 알을 잘 가고 있는데도 이런 예비 왕들을 구왕마다 달아놨더라고요. 한두 개씩, 두서너 개씩. 그러고서 왕이 분실됐다든지 여차하면은 얼른 갔다가 유충을 옮겨다가 여왕벌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냐. 여지껏 내가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하고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책자도 없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내가 왕을 교체를 몇십 마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근데 구왕만 이런 것이 달려있더라고요. 구왕만. 신왕은 이런 것이 없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뭐 그냥 무심코 벌을 봤지만은 이번에 그런 것은 사상 갑자기 느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분이 개미의 피해를 입는데 약이 좋은 게 없느냐. 이번에 또 대구에 얼마 전에 강의를 갔다가 거기 농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롱다운이라는 약재인데 여기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잘 몰라봤는데 이것이 개미를 피해를 막는데 아주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훑어서 벌통 주변에다 막 뿌리면 안 되고 벌이 죽기 때문에 벌통으로부터 한 1m 이렇게 떨어진 대로 삥 둘러 분무기가 막 분무가 안 되고 그냥 속이 분사되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직사층으로 나오는 거 있죠. 예? 쉽게 해서. 아니면은 분무기가 분사 안 되게 이렇게 깔때기를 씌고 온다든지 이렇게 뺑 둘러 해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개미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지금까지 초보자들이 실패할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또 1년 배운 것을 반복하는 뜻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뭐 오늘 한 거 아니라도. 자, 그럼 없는 거라고 그럼 쉬었다가 그럼 이제 오늘은 현장에 가서 뭐 가포장이라든지 뭐 가서 월동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